사람의 발생, 수정되어 개체가 되는 과정, 생식세포를 형성하고 수정이 되면 발생을 거쳐 출산을 한다. 자, 수정과 발생 사이에 어떤 과정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볼 거야. 자, 그림을 먼저 봅시다. 자, 왼쪽 위에 있는 동그랗게 생긴 게 난자예요. 엄마의 생식세포지. 자, 이 생식세포는 핵 안에 염색체가 있는데 염색체의 숫자가 반쪽짜리다 그랬어. 그럼 B는 아래 왼쪽은 정자인데 아빠의 생식세포야. 그럼 얘도 핵 안에 염색체가 23개. 사람은 원래 23쌍 46개인데 난자도 23개, 정자도 23개, 즉 반쪽짜리 염색체를 가진 생식을 위한 생식세포인 거예요. 이 생식세포가 만나면 수정이 이루어지는데,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크기 비율이 상상이 안 되죠. 원래 크기 비율을 보여줄게. 수정하는 모습을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본 그림이에요. 자, 저렇게 난자가 매우 커요. 자, 저 난자의 벽을 뚫고 들어가면 수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생긴 수정란은 염색체 수가 46개가 된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제 아기 그림은 임신해서 출산하기 전에 태아가 많이 성장한 그림인데, 자, 그래서 염색체 수 46개의 세포로 분열을 통해서 성장을 한다. 이게 사람의 수정과 사람의 발생 과정이다. 자, 이런 용어들을 정확하게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어느 곳에서 이런 과정이 발생하느냐? 자, 사람의 생식기관,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관을 비교해서 얘기할게요. 자, 남성의 생식기관은 정소, 정자가 만들어지는 장소, 부정소, 정자가 잠시 머물면서 성숙하는 장소, 수정관. 자, 그렇게 만들어진 정자가 이동하는 통로가 수정관이고, 요도는 정자가 몸 밖으로 나가는 통로인데, 자, 그림으로 같이 설명을 또 할게요. 자, 지금 남자의 생식기관이야. 왼쪽 양쪽에 정소예요. 양쪽에서 정자가 쭉 이동해서 앞에 빨간 화살표 있죠? 거기가 요도예요. 요도를 통해서 배출되는 과정인데, 자, 정소를 보세요. 왼쪽에 동그랗게 돼 있지. 양쪽에 한 쌍으로 돼 있어요. 정소에서 정자가 만들어지고, 부정소, 정소에서 만들어진 정자가 부정소는 잠시 머무르는 장소라고 그랬죠. 를 통해서 수정관을 통해서 정자가 쭉 이동을 하면서 요도를 통해서 이동한다. 그림하고 명칭하고 잘 봤죠? 이동 경로예요. 정소, 부정소, 수정관, 요도. 자, 여성의 생식기관. 난소는 난자가 만들어지는 장소, 수란관은 난자와 수정란이, 자, 난자가 이동하는 또는 수정란이 자궁으로 이동하는 통로예요. 난자가 수정이 안 되면 그냥 배출되는 통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수정이 되면 수정란이 자궁으로 이동하는 통로도 수란관이다. 좀 이따가 과정을 보여줄게요. 자, 자궁, 태아가 자라나는 장소, 질, 정자가 들어오고 태아가 나가는 통로. 그림과 같이 봅시다. 자, 지금 자궁이면 사람의 아랫배 쪽에 위치한 그림인데, 자, 난소부터 출발을 해요. 난소에서 난자가 만들어지고, 수란관은 뭐냐면 난자가 이렇게 배출되면 자궁과 질을 통해서 배출이 돼. 난자는 한 달에 한 번씩 배출을 해요. 그래서 난자가 수란관을 통해서 자궁을 통해서 질을 통해서 나가는데, 이 한 달에 한 번씩 이 난자가 수정이 안 되고 난자 자체로 배출이 되면 이 여성 호르몬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자궁이 할 일이 없잖아. 태반이 형성돼서 아기를 키우는 곳이 자궁인데, 그럼 태아가 안 만들어지면 자궁에서 태아를 키울 준비를 하다가, 아, 태아가 안 만들어졌네? 그러면 나는 준비를 요번에 괜히 했구나. 그러면서 배출하는 게 생리혈이에요. 요번에 태아를 만들 준비를 했던 자궁의 벽이 이제 배출되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그 여자들이 생식기관에서 일어나는 생리혈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수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수정이 돼서 수란관을 통해서 수정란이 쭉 이동하면 자궁에서 이제 착상이 이루어지고 수정란이 자라기 시작하는 게 태아다. 그래서 다시 명칭을 보면 난소는 배란을 하고 수정이 이루어지는 곳이 수란관이고, 그 수란관을 통해서 자궁으로 이동해서 착상을 하면 거기에서 태아가 자라게 된다.
자, 이렇게 여자의 생식기관과 남자의 생식기관을 큰 그림으로 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표를 가지고 구분을 해서 비교를 해봅시다. 자, 정자와 난자, 생성 장소, 정자는 정소, 난자는 난소. 크기가 아까 비교해봤죠? 정자는 매우 작고 난자는 그 정자에 비해서 매우 크다. 운동성, 정자가 막 운동해서 난자를 향해서 가서 수정을 하기 때문에 정자는 운동성이 있다. 난자는 스스로의 활동성은 전혀 없다. 염색체수는 23개다. 모두. 오른쪽에 그림 보면 자, 정자 한번 보세요. 핵 안에 유전물질이 있다. 염색체가 있는 거죠. 위쪽을 머리라고 하고 꼬리는 움직이면서 이동을 하죠. 그래서 핵과 꼬리로 구성되어 있다. 난자. 난자는 크게 가운데 세포질이 있고 그 안에 핵이 있다. 많은 양분이 저장되어 있는 세포질은 정자보다 크기가 훨씬 크고 핵 안에 유전 물질이 들어있다. 염색체가 23개 들어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수정과 발생을 알아보겠습니다. 1번, 배란에서 착상까지의 과정. 착상은 뭐냐면 수정란이 자궁벽에 딱 정착하는 걸 착상한다 그래. 그래야 자궁 안에서 이제 태아가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란, 난자가 난소에서 수란관으로 나온다. 이걸 배란, 난자가 배출된다, 밀어낸다 라는 용어로 배란이라고 해. 자, 그럼 오른쪽에 그림 보면 난자 동그란 게 있죠. 난소에서 난자가 배란됐어. 수정, 수란관에서 정자와 난자가 수정한다. 난자가 배출되는 근처에서 난자가 수란관을 통해서 배출되는 동안 수란관에서 수정이 돼. 그러면 수정란이 자궁에서 착상이 가능해지는 거야. 자, 이제 착상이 됐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바로 정말로 임신이 된 순간이 바로 착상부터야. 수정이 됐어도 착상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자궁을 지나서 질을 통해서 그냥 배출이 돼. 수정은 됐지만, 그러니까 수정됐다 그래서 임신된 게 아니고 수정이 됐으나 착상이 이루어져야 정말로 임신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난할은 뭐냐? 이제 자궁에서 착상이 될 때까지 난할이라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난할은 뭐냐면 수정란이 난할을 거듭하여 세포수를 늘리면서 자궁으로 이동한다. 염색체 수는 변하지 않고 세포 각각의 크기는 작아진다. 자, 맨 위에 그 난할 그림 보세요. 수정란이 됐어. 그러면 그 수정란이 난할, 이제 쪼개진다는 뜻이야. 난할을 거듭하는데 이세포배, 세포가 2개로 되는 이세포배, 그 다음 4세포배, 그것들이 또 반으로 나눠지면 8개가 되겠죠. 4개가 8세포배. 이렇게 해서 포배가 되면, 포배는 가운데가 비어있는 상태로 세포 분할을 한 상태예요. 그럼 포배가 됐을 때 착상이 되는 거야, 자궁에서. 그래서 수정란이 수란관을 지나오면서 난할을 해서 포배가 되는데, 그 포배가 되면 자궁에서 착상이 이루어진다. 착상 볼게요. 수정 후 약 일주일이 지나 포배가 되어 수정란에서부터 포배가 돼서 착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얼마나 걸려? 일주일이 걸려. 그 포배가 자궁 안쪽 벽을 파고 들어가면서 자리를 잡는 걸 착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맨 위에 보세요. 착상되었을 때부터 임신이라고 한다. 그 전에는 수정만 되었다. 착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궁벽에 포배가 자리를 잡을 때 자궁벽에 문제가 있거나 뭐 질병이 있거나 뭔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수정은 했어도 착상을 못해. 불임 클리닉 같은 데를 가면 이 수정과 착상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연구를 해가지고 착상과 이제 임신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의학적인 작용들을 해서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매우 이제 힘든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과정이 자연스러운 신비지만 자연스럽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의학의 힘을 빌려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저런 과정을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게 이제 불임 클리닉이야. 자, 이렇게 용어를 살펴봤는데, 아, 착상되었을 때부터가 임신이구나. 수정된다고 임신된 건 아니구나. 자, 수정 후 포배가 되어 착상될 때까지 일주일이 걸리는구나. 근데 저 난자가 수정이 안 되면 그냥 자궁을 지나서 배출되고 자궁벽에 임신할 준비를 했던, 아기를 키울 준비를 했던 것들이
이제 배출되는 게 생리현상이 일어난다. 자, 우리 문제 한번 볼게. 그림은 수정란의 초기 발생 과정 중 일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나다라 마 그림을 보니까 아까 수정란이 포배가 되는 과정이라고 그랬는데 순서가 뒤섞여 있죠. 자, 순서를 한번 제대로 맞춰볼까요? 자, 다가 수정란, 정자가 난자 벽을 뚫고 들어갔죠. 이제 수정이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마가 포배 상태니까 맨 마지막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다, 라, 나, 가 순서로 난하를 해서 마, 포배가 된다. 기억부터 읽어봅시다. 기억, 세포 하나당 염색체 수는 가에서 마까지 모두 같다. 자, 일단 정자와 난자는 23개지만 지금 수정이 됐죠. 다부터. 그래서 46개의 염색체를 가진 수정란 하나가 포배가 될 때까지 염색체 수는 변화가 없다. 맞네요. 니은, 가 상태에서 착상이 일어난다. 마 상태에서 착상이 일어나겠죠. 틀렸고. 디귿, 라는 3회 분열한 상태이다. 1회 분열한 게 라죠. 2회 분열한 게 나, 3회 분열한 게 가예요. 그래서 디귿은 잘못됐다. 리을, 다라나가마 순으로 진행된다. 다라나가마 맞네요. 리을은 맞고, 맞는 말은 기역과 리을이다. 자, 그래서 수정과 착상이 됐어. 그러면 그때 태아가 자궁에서 자라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착상이 됐으면 태반이라는 게 이제 형성돼서 자궁 안에 아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태반이라고 있어요. 그 태반이 엄마와 아기 사이에 탯줄로 연결되면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교환해주는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게 태반이야. 태반이 그 역할을 하고 그 태반에 탯줄이 연결되어 있어요. 아기 배꼽에.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배꼽에 탯줄이 달려있는데 사실 태반과 연결된 거죠. 태반도 나오고 그때 탯줄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지. 세상에 나왔으니까 엄마 자궁 안에서 태반을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태반 떨어져 나가고 탯줄도 떨어져 나가는데 탯줄이 너무 기니까 이제 그거 탯줄을 잘라줘요. 그 탯줄 자른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쏙 들어가면서 이제 배꼽이 형성되는 거지. 옛날에 언제 그 외계인 시체가 발견됐다 했을 때 이 외계인이 사람이 아닌 이유, 그때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외계인 시체를 해부하는 그 영상 자체가 가짜라는 이야기가 있어. 자, 거기 보면 이 외계인은 배꼽이 없다. 그러므로 태아가 출산하는 그 정상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출산 과정을 거치지 않은 특이한 생명체다. 뭐 그러면서 이제 배꼽에 대한 이야기가 회자됐던 적이 있었어요. 재미삼아 하는 얘기고. 자, 그래서 모체에서 태아로는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태아에서 모체로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태반에서의 물질 교환이다. 3번, 태아의 발달. 사람의 모습을 갖추기 전까지 세포 덩어리 사태를 배아라고 하고 수정 8주 후, 자, 아까 착상까지 일주일 걸린다고 그랬죠. 수정하고 8주 후에 사람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태아라고 한다. 그 전에는 배아라고 한다. 자, 수정 8주 후부터 사람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는 그때가 태아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아까 봤던 그림이에요. 착상 과정인데 오른쪽 표를 봅시다. 난할 진행 시에 나타나는 변화. 자, 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수정된 순간부터 46개예요. 계속. 자, 세포 수가 증가해. 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변화가 없는데 세포 수가 증가해. 세포를 막 난화를 했잖아. 그래서 세포 한 개의 크기가 계속 작아지면서 배아 전체의 크기는 수정란과 비슷한 상태로 난화를 계속 하는데 이 세포 수는 막 증가하지만 이렇게 크기는 작게 계속 분할을 하는 거예요. 수정란과 같은 비슷한 크기에서 난할이 막 이루어지면서 가운데가 비어있는 포배가 되었을 때 자궁에 착상을 하고 태아의 모습을 형성하는 8주까지를 배아라고 하고 그 이후는 태아라고 한다. 착상까지는 일주일이 걸리는데 태아 상태가 될 때까지는 8주가 걸린다라는 뜻이에요. 자, 또 이걸 문제로 한번 해봅시다. 그림은 사람의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여 수정란이 되고 태아로 자라는 모습을 간단히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A, B, C의 염색체 수는 같다. A, B, C 염색체 수 다르죠. A 23, B 23, C 46. 기억은 틀리고 니은
C는 포배가 되어 착상한다. 자, C는 수정란인데 포배가 되어야 착상을 하게 되겠죠. 니은은 맞고. 디귿. 태아가 아들인 경우 X 염색체는 A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죠. 남자의 아들의 염색체는 XY가 될 거야. C에서 수정란이. 그때 A에서는 X라는 염색체를, B에서는 Y라는 염색체를 제공받아서 XY라는 C 수정란을 만들겠죠. 아들이니까. 그래서 디귿도 맞다. 기억이 틀리고 니은 디귿이 맞으므로 답은 5번이다. 자, 그러면 쌍둥이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해줄게. 아주 중요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나오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생식과 유전에서 이 부분에서 이걸 놓치고 갈 수는 없죠.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가 어떻게 형성되나? 자, 일란성 쌍둥이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생겼어. 근데 그 수정란이 포배가 돼서 염색체 수는 그대로면서 포배가 돼서 착상이 된다 그랬죠. 근데 이 수정란이 한번 세포 분할을 하면서 염색체 수가 46개, 46개인 두 개로 형성되는 경우가 일란성 쌍둥이야. 그래서 난자 하나에 정자 하나가 결합을 해서 만든 쌍둥이가 매우 유사하고 생김새도 거의 똑같고 모든 것이 유사한 태아 두 명이 같은 자궁에서 동시에 자라게 되는, 그래서 출산하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일란성 쌍둥이고, 이란성 쌍둥이는 매우 다른 개체가 태어나요. 남자와 여자가, 그러니까 딸과 아들이 동시에 태어나는 이란성 쌍둥이가 바로 이런 경우야. 근데 남자와 남자, 아들 둘 쌍둥이인데도 생김새가 매우 달라. 이런 경우는 이란성 쌍둥이구나. 일란성은 지금 과정을 보면 매우 유사한 닮은 태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과정이고, 이란성 쌍둥이 보세요. 난자 두 개가 동시에 수정란이 돼서 그 수정란 두 개가 같이 착상이 되고 같이 자궁에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성 쌍둥이는 정말 다른 태아 두 명을 만든 과정이겠죠. 자,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의 이야기를 잠깐 여기서 하고 갔습니다. 자, 그러면 난할의 특징에 대해서 그래프를 한번 보고 갑시다. 그림은 난할이 일어날 때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난할이 진행되면 세포수, 세포 하나의 염색체 수, 세포 하나의 크기가 각각 어떻게 변하는지 서술하시오. 그림 보여줄게요. 자, 아까 난할이 이루어지면 염색체 수는 그대로면서 막 쪼개지는 게 난할이고, 세포 크기는 수정란과 거의 변화가 없이 포배가 될 때까지의 과정이 난할이라 그랬죠. 그럼 왼쪽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 분열 횟수가 많아질수록 세포 수가 막 증가해. 자, 두 번째 그래프는 분열 횟수가 점점 진행하는데 세포 하나의 염색체 수는 똑같다. 이게 염색체 수를 나타낸 그래프야. 세 번째 그래프는 세포 하나의 크기는 그 수정란을 계속 전체 크기는 그대로면서 난할을 계속하니까 세포 하나의 크기는 어떻게 되죠? 분열 횟수가 진행될수록 작아진다. 자, 서술형 이걸 한번 풀어봅시다. 난할이 진행되면 세포 수는 증가하고 세포 하나의 염색체 수는 변하지 않으면서 세포 하나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이렇게 해서 포배가 되어 착상이 되면 그때부터 임신이라고 한다. 태아와 태반의 특성을 한번 봅시다. 모체가 태아에 미치는 영향. 자, 왼쪽 그림 먼저 보면 자궁 안에 착상했다 그랬죠. 그럼 그때부터 임신이면 태아가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데 태반으로부터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고 또 태반으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지금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죠? 자, 그래서 태반과 탯줄을 통해서 엄마로부터 물질을 교환하는데,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체가 태아에 영향을 미쳐요. 자, 읽어봅시다. 태반에서 물질 교환이 일어날 때 모체에 있는 해로운 물질이 태아에게 전달될 수 있다. 그러므로 화살표, 임신기간 중에 흡연, 음주, 약물 복용은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중추신경계와 심장 등의 신체의 중요 부분이 특히 발달하는 임신 초기 3개월까지는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중추신경계와 심장 등의 중요한 부분이 특히 발달한대. 3개월까지. 그때 특히 영향을 미치고 매우 태아도 작고 하기 때문에 임신된 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임신이 될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는 이런 가능성을 알고 초기 3개월 동안의 태아는 매우 작기 때문에 극히 조심해야 된다.
어른은 다쳐도 여러 가지 치료가 가능하지만 성장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출산 봅시다. 수정 태아는 수정된 지 약 266일이 지나면 선생님도 이거 자꾸 못해요. 9개월이 되면 태아가 출산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약 266일이고 8, 9개월이라고 한다. 그렇게 지나면 출산 과정을 거쳐 모체 밖으로 나온다. 이제 더 이상 엄마 뱃속에서 자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강에서는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을 배웠어. 어려운 거 배웠죠?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 감수 분열이 왜 중요한지 이제 알겠죠? 반쪽짜리 염색체를 가진 생식세포가 있어야 자손을 만드는 과정을 오늘 드디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